5월이 되면 대추나무에도 어김없이 신초가 올라옵니다. 다른 가수와 같이 이 대추 신초도 제대로 정리를 해야 달고 충실한 열매를 많이 달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추는 지금 올라오는 순의 열매를 다니 더더욱 신초 정리가 중요하고, 올해 수확하는 대추는 이 신초 정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추 재배 농가에서는 어떻게 순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나름대로 순치기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온마다 순치기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목적은 모두 우량한 열매를 다 소화하는 데 있죠.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대추는 지금 올라오는 이 신초에 꽃피고 달립니다. 올라오는 신초를 살펴보면 먼저 맨 밑에 너댓줄기로 펼쳐지는 열매만 달리는 잎자루가 펼쳐집니다. 그 한가운데 또 열매가 달리는 가지가 올라옵니다. 이 열매 가지는 하단에 한두 개의 열매자루가 달리고 그 위에는 자라면서 거기에 또 가지가 나오고 나온 가지에 또 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뿌리만 얻다 뿐이지 하나의 나무처럼 커갑니다. 신초 가지에 달린 가지가 잎자루인지 신초 가지인지 구별하려면 가시가 붙어 있으면 가지입니다. 꽃은 3번에 걸쳐 연속 피는데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약 50일간 핍니다. 아래의 잎자루와 신초 가지에 붙은 잎자루에서 1차로 피고 신초 가지 중단에서 2차, 상단에서 3차 이렇게 피고 수정하고 결실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신초도 여러가지고 게다가 꽃도 3차례 나누어 피다 보니 신초 정리 방법은 가히 100가지나 됩니다. 당연히 자신이 해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단에 펼쳐져 있거나 신초 가지 하단에 돋은 잎자루에 1차로 개합니다. 이 잎자루들은 가장 일찍 열매 맺고 또 가장 하단에 위치하다 보니 낙과 확률이나 또 강합성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열매가 상단에 맺히는 것보다는 충실하지 못합니다. 건대추로 만드는 토종대추는 여기에 달아도 수량만 많으면 되지만 생과로 그것도 굵기별로 선별하여 판매하는 사과대추는 아예 제거해버리고 상단의 열매만 키우는 농가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텃밭 사과대추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맨 하단 잎자루는 햇빛 혜택도 덜 받지만 같은 자리에서 돋아나는 신초가 위로 자라니 양분은 그쪽으로 빼앗기니 더더욱 불리합니다. 열매는커녕 자신도 살아남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곳도 그늘이 지고 같은 자리에 있던 신초가 자라니 이미 잎자루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 토종대추를 재배하는 분들 중에도 이놈들에게는 열매 달릴 희망을 갖지 않고 처음부터 제거해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이 잎자루에 달리는 열매는 사과대추이든 토종대추이든 수확 때까지 보존되기는 취약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열매가 달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이처럼 주지마다 올라오는 신초에서 잎자루를 모두 제거하고 신초 가지만 남기면 이 사진에서 보듯이 대추나무 전체가 마치 밀림속과 같을 겁니다. 서로가 옆에 가지 때문에 햇빛을 못 받으니 어느 가지 할 것 없이 달린 열매도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초 정리한 분들이 햇빛이 잘 비치는 바깥쪽에 난 가지들을 남기고 거기에는 열매를 꼭 답니다. 그리고 햇빛 혜택을 덜 받는 안쪽에 난 신초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합니다. 주지 바깥쪽이라 하더라도 모두 달지는 않고 나무 전체 중 몇 군데 신초만 열매를 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지 바깥쪽은 신초 가지를 필요한 높이만큼 키우고 그 안쪽에 신초 가지 일부를 남겨 키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가지에 그늘을 지운다고 되든 안 되든 하단 잎자루만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단 잎자루는 가장 불리하니 모두 제거하고 신초 가지에 난 잎자루만 남기기도 합니다. 많이 남길수록 해당 가지에는 열매가 더 확실히 더 많이 달리지만 전체의 다른 가지에는 또 일조 방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니 신초 정리 방법 100가지도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가지도 넘는 여러 방법 중에 아무도 방향을 고려한 얘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간에 나온 여러 주제에도 남쪽에 난 가지와 북쪽에 난 가지의 조건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바로 해는 남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과수도 여기에 벗어날 수는 없지만 열매 열림과 비대해 햇빛 영향이 큰 대추는 이 점을 고려한다면 우량한 열매를 생산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쪽 주지에 서 있는 신초들은 다른 가지에 햇빛 영향을 많이 주지만 북쪽 주지에 난 신초는 비교적 영향을 덜 끼칠 것입니다. 이 동서남북 방향을 고려한 신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지 끝부분에 난 바깥쪽 신초도 그냥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대추나무 전체에 햇빛을 덜 가리기 위함이고 달린 대추도 잘 크기 위해 살짝 뉘어야 합니다. 7개 내외로 올라오는 모든 가지를 그대로 키우진 않고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은 3지만 어떤 것은 5지만 남기고 적심합니다. 그리고는 이 신초가 목질화 되어가는 정도와 열매 열린 것을 감안하여 살짝 눕힙니다. 이럴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지 배에서 나온 이런 신초는 여기에 많은 대추를 달게 되면 가지가 찢어지기 쉽습니다. 다만 이런 신초는 주지를 연장할 때는 바른 모양으로 연장됩니다. 반대로 주지 끝 등 위에 나온 신초는 열매가 많이 달린다고 찢어질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 가지 끝에 신초 가지를 남기는 경우 많은 열매를 달 경우에는 등에서 돋은 신초를, 앞으로 주지를 연장하려고 남길 경우는 주지 아래에서 나온 신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에서 나는 신초이든 배에서 나는 신초이든 너무 일찍 유인하면 이놈들이 다시 고기를 들 경우가 많으니 목질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열매 달림도 생각하여 필요한 만큼 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전 상황에 따라 3지든 5지든 남기고 적심한다고 했는데 이 적심도 남은 마지막 가지가 눕힐 공간 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지 끝쪽이 아니더라도 주지 가운데 사이난 신초도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으면 이건 제가 하지 말고 그 빈 공간으로 눕혀 열매를 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과일이나 햇빛 통풍 중요하지만 특히 이 대추나무 그늘지고 통풍 안 되는 곳에 열매 달렸다가도 떨어집니다. 정리한 신초가 앞으로 제대로 햇빛 혜택을 받을런지 아니면 다른 가지에는 방해가 되지 않을는지 생각하면서 신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태양은 남중하여 지나갑니다. 다음은 정부 우세성 발현입니다. 아랫부분 입자루에 아무리 열매가 잘 맺혔더라도 같이 있던 신초가 자라 올라가면 양분이 그쪽으로 몰려 낙과하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통풍입니다. 통풍이 되지 않으면 병도 잘 옵니다만 대추꽃은 자가 수정이 되긴 합니다. 바람에 의해 벌에 의해 수정이 되고 길실 때입니다. 이때 통풍이 되면 수정률도 더 높습니다.